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이한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작문하고 국어론하고 이제 문법을 이제 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제 여러분 안내한 것처럼 문제를 여러분 좀 봐왔죠. 자, 우리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테마일이 작문의 특성과 작문 이론입니다. 작문은 반드시 작문 이론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머릿속에 좀 잘 알아둡니다. 작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식에서는 특성하고 맥락, 상황, 맥락에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 뭐에 대해서 수요일 날 우리가 특강을 할 때, 그렇죠. 작문에 대한 성취호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쉬울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여러분 한번 이제 핵심 정리를 한번 조금 보고 한번 갑시다. 작문을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그렇죠. 필자는 뭐냐? 성공적인. 자, 작문을 이루어지려면은 과정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 한다? 의미 구성하는 겁니다. 의미 구성.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의미 구성이 돼야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나 맹목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독자가 새롭게 뭐한 의미를 구성한 것을 주고받고, 그러니까 이제 독자와 서로 이제 대화를 하죠. 그죠? 작문이라는 것은 누구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예상 독자를 전제로 하고 있죠. 그렇죠? 독자하고 바로 뭐다? 소통하는 겁니다.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통을 한다는 자체는 그냥 맹목적으로 이제 뭐에 내용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교환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구성해서 대화를 한다. 대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미 구성이라는. 그러면 이제 작문을 이루어지는 과정은 의미 구성 과정이다. 그걸 이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작문 과제를 완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적인 작문 과제를 완성한다는 말은 글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 글을 완성. 그러니까 이제 글을 완성한다는 것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그죠? 문제를 해결한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성공적인 의미 구성이나 성공적인 작문 완성을 하려면 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은 전부 다 우리가 구성주의이기 때문에 과정별로 이루어져야 된다.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단계별로. 그러면 그 단계별로 전제가 깔리니까 기억리언에 이제 단계별로 활용하는, 문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략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은 그 단계에 만한 기능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단계 하면은 뭐야? 짝이 되면 우리 원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원리. 그러면 원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래서 기능과 전략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 단계별로 우리는 각 단계의 기능을 잘 수행을 해야 된다. 그 기능을 수행하려면은 가장 적절한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거는 저 뒤에 있습니다만은 단계별로 쪼개가지고 이제 해결하면은 쉽다는 겁니다. 쉽다. 그걸 이제 우리는 쉽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 인지적 부담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지 부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전부 다만은 개인의 우리는 뭐를 알고 있는 능력을 바로 인지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게 바로 수행하고자 하는 지식을 인지다 이 말입니다. 인지. 그러니까 지식의 부담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식의 부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지에 대한 부담이 없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그럼 문제 해결은 좋은 글을 완성하는 거죠. 그죠? 좋은 글을 쓰는 거. 그럼 좋은 글은 뭐냐? 이제 그거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의미를 잘 구성한 거냐, 문제를 잘 해결한 거냐, 그 다음에 독자와 의사소통이 잘 된 거냐.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그때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좋은 글이라는 거는. 그렇죠? 좋은 글이라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바로 많은 게 과제를, 필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설정한 과제를 잘 해결한 거겠죠. 과제를 잘 해결했다는 거는 이제 필자가 뭐다?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 주제가 잘 드러나는 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독자는 바로 뭐다? 그 주어진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한 글이죠. 그러면 그걸 이제 묶으면은 이제
대화가 잘 이루어진 그걸 이제 우리는 개인적인 바로 뭐예요? 이제 의사소통일 수도 있고 이제 우리는 사회적 의사소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전부 다 사회적 의사소통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상 독자와 이제 관계에 있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내에는 이제 우리가 기능과 전략이 되겠죠. 단계별로 원리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리는 기능과 전략, 문제 해결이 나오면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전략이 바로 뭐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자연 발생화되면은 기능으로 이제 바뀐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전략은 의도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가 의도적으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을 이제 전략이라 그랬다. 그렇죠? 그런 걸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과를 문법에 비해서도 이제 교과를 거의 만점 맞으면은 나머지는 쉽습니다. 문학을 자꾸 공략하려 하지 말고 그렇잖아. 문학은 이제 어디에 자꾸 쉬운 거부터 하라 그랬죠. 그죠? 문학은 이제 고전 문학부터 그렇잖아. 현대 소설부터 이런 식으로 원리를 적용해 가서 자꾸 쉬운 거부터 공략을 하세요. 쉬운 거부터 공부하기 좋은 거부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뭐 총점으로 이제 합격을 하는 거니까 그죠? 어느 거 하나를 뭐 딱 공략한다고 합격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자꾸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니 작문의 특성을 무슨 과정이라 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작문의 첫 번째 특성이 뭐야? 요소가 뭐였어요?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그죠? 작문의 첫 번째가 이제 문제 해결이었으니까 그죠? 그걸 합니다. 이해하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작문은 무선적인 사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뭐다? 아까 과제라 그랬죠. 그죠? 과제를 수행하는 게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과제가 바로 뭐하는 게 이제 이 필자가 설정한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목표 지향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그럼 목표라는 게 이제 자기가 설정한 과제를 푸는 겁니다. 과제. 그렇지? 그 과제가 이제 목표가 되는 겁니다. 목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표라는 게 일종의 목적이기도 하겠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설정한 주제를 통해서 상대를 설득할 수도 있고 상대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상대와 관계를 개선할 수도 있고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제 전체 묶어서 이제 목표 지향적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목표 지향적 사고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글을 쓸 때 화제와 관련된 글을 쓸 때 이제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글을 쓰려면은 바로 화제와 관련된 뭐가 부족하다. 글 쓰려면 글감이 부족하죠. 그죠? 글감을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배경 지식이. 그러면 글감을 생성하는 것, 내용 생성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뭘 활용하라 그랬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필자의 배경 지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자꾸 뒤집어도 됩니다. 글 잘 쓰려면 뭘 가져야 돼요? 화제와 관련된 뭐가 풍부해야 돼? 배경 지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끌어모으면 되죠. 그죠? 끌어모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제 조건이 첫째가 글감이 풍부해야 된다. 그걸 이제 글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는 배경 지식. 그러니까 이제 맥락에 따라서 그 용어를 선택하는 겁니다. 됐죠? 배경 지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배경 지식 문제 같은 거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단계별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우리는 바로 뭐다? 이제 계획하기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부족이 문제니까 그렇죠? 계획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성이 단계니까 생성에서는 바로 배경 지식의 부족, 글감의 부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작문은 무선적인 하는 거예요. 부족, 떠올리는 내용을 옮길 적절한, 그러니까 떠올리는 내용을 옮깁니다. 옮긴다니까 여기는 바로 표현이 되겠죠. 표현. 그러니까 떠올린 내용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되니까 바로 우리는 바로 이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옮길 적절한 무엇의 생성 문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나 표현에 이제 우리가 생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네 가지 전략이 있었잖아요. 외웠잖아요. 무슨 측면? 언어적인 측면. 둘째 표현 방법적 측면. 그 다음에
개성적 문제점은 그다음 보조. 그러면 셋으로 한다면 이제 그냥 언어적 측면, 그다음 표현적 측면, 매체, 보조적. 끝나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 언어 측면이 단어가 되겠죠. 그죠? 그걸 이제 묶어서 그 어휘를 어떻게 선택해서 이제 표현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게 문제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이제 그걸 순서를 여기는 바꿨습니다만은 그랬잖아. 뭐가 있다? 독자의 이해를 문단의 배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조직하기가 되겠죠. 그죠? 조직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단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문단 배열은 일종의 바로 뭐하고 같다? 구조와 전개 방식이죠. 구조와 전개 방식. 그러면 구조와 전개 방식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가 크게 이제 우리 보면은 하는 거야? 목적과, 거래에 하는 거야? 유형과, 정보의 성격, 거래 특성 이래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는 거야? 독자에 따라서도, 그 다음 매체에 따라서. 그러면 전부 다 뭐가 된다? 모르겠으면 그냥 맥락. 그렇죠. 쓰기 맥락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러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넓게 외울 때는 그렇게 외우고, 문제를 풀 때는 그 중에서 뭐를 요구하는지를 이제 맥락을 보고 선택을 좀 하면 됩니다. 그죠? 그게 맥락이 없이 그냥 하라면 우리가 외운 거 쓰면 되고, 그럼 맥락에서 요구하는 게 또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보면서 항상. 그러니까 뭐든지 전제 조건 하면은 바로 맥락이다. 쓰기 맥락이다. 요걸 이제 머릿속에 그려두면은 쉽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금요일날 할 때는 지금 이 교과라든지 우리는 문법은 수업 시간은 그냥 정리한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계속 이거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크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5달 동안 계속 반복될 거니까, 그죠? 지금까지도 우리 해와서 알겠지만은, 처음에 할 때만 좀 어려웠지. 1, 2, 3, 4월 달, 1, 2, 3월 달까지만 조금 어려웠지. 한 번 할 때가 어렵잖아요. 처음 대하니까, 그죠? 4, 5월 달에서 우리 교과서까지 하니까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교과는 바로 처음 할 때가 안 하던 걸 하니까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생소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5, 6월 심화과정 할 때 이제 국교론 할 때는 조금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또 이렇게 하면은 문제로 이제 적용을 하면은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교나 문법 같은 거는 조금 몰라도 별도로 자기가 시간 내서 안 해도 됩니다. 수업 시간만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내가 얘기했냐면은 여러분 수능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탐 가탐 이런 거 공부할 때 그걸 별도로 시간 내서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탐 시간 어차피 학교 정규 시간에 사탐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 시간에는 자기의 역량에 맞게끔 진도를 좀 빨리 할 수도 있고 천천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그냥 정리한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그 시간에 다른 거 하고 괜찮아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 걸수록 그 시간이고만 정리하세요. 정해진 시간에 어차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 이제 많은 시간이 어떻습니까? 이제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오늘 수업 시간만 잘 정리해도 오후부터는 내가 부족한 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금요일이니까 오후부터 해서 그렇잖아. 토요일, 금, 일요일까지 그렇잖아요. 쭉 하면 되니까 그게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또 갑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글을 잘 쓰려면은 그렇잖아. 바로 우리가 목표 지향적인데 목표를 잘 달성하려면은 우리가 말하는 생성 조직 표현입니다. 여기 그지 가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통적인 사고 과정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생성 조직 표현이라 그랬죠. 그것을 이렇게 이제 문제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말로 바꾼 거잖아. 그지?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능숙한 필자는 작문 과정에서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자 이겁니다. 능숙한 필자는 작문과 여러 문제를 다양한 해결 방법. 요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상인지 전략입니다. 초인지 전략.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능숙한 필자 문제가 그때마다 고정된 게 아니고 그때마다 생기는 게 다르겠죠. 맥락에 따라서 자꾸 생기는 문제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능동적인 문제 해결은 다양한 해결 방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다양한 활용 방법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선생님이 자꾸 이야기했처럼 지식을 그냥 고정불변으로 외우지 말고, 그렇지. 그러니까 다양한 지식을 유추하는 능력. 그렇잖아. 방법을, 전략을 자꾸 쓰는 방법을 택해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다양한 문제들을 다양한 방법을 하라. 말은 참 쉽고 좋은데 그걸 선택하는 사람은 참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상황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뭐한다? 아는 것만큼 보이겠죠. 그죠? 전문가는 좀 더 많은 걸 보일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근데 다양한 방법이라지만 사실은 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또 어떻게 한다? 교과는 이제 단계별로 하니까 단계별로 방법도 한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것도 우리는 또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객관화된 방법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단계별로 가장 대표적인 뭐가 있고,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기억하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을 우리는 반드시 외우고,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제 개론서나 이런 걸 보면서 만에 하나 또 그렇죠. 다른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부수적으로 그것을 이제 적어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식을 할 때는 항상 필수적인 지식과 부수적인 지식을 같이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는 사람은 필수적인 지식만 외우고 그렇잖아. 조금 이제 경력이 오래되면은 필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부수적인 지식을 이제.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개론서를 볼 때는 우리가 정리를 할 때는 사실 노트에다가 색을 달리하라 그랬죠. 필수적인 거와 부수적인 거. 가장 그게 이제 중요도이기도 합니다. 그죠? 내가 처음 문제 풀었던 처음 발상한 지식과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했던 지식. 그렇잖아요. 그걸 알아야 내가 어느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죠? 내가 잘 알고 있는 거를. 그래야 이제 어느 것을 더 숙달을 시키고 어느 걸 보완해야 될지를 내가 스스로 점검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메모하기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메모할 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요즘은 기호화 약화하지만은 기호화 시키도 되고, 그죠? 그걸 이제 색으로 표현해 놓으면 시각적 보조자로 활용하면 그만큼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점검하면은 그렇게 써놓고 나면은 나중에 어느 부분이 노트 정리를 보면은 나는 강하구나. 이게 자동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자동적으로. 내가 한색으로 단색으로 쭉 되어 있으면 전부 내가 그걸 잘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나는 이 부분이야 강점이 있는 분야구나. 스스로 자기가 점검이 되니까. 그렇죠. 그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몰아붙이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갑니다. 작문은 필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의미를 구성한. 그래서 이제 작문 나오면은 이제 문제 해결, 의미 구성. 요걸 이제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의사소통. 그렇죠. 요 세 개를 이제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 구성하고 문제 해결에서 그랬잖아. 누구하고 예상 독자와 공동체 구성원과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바로 작문이다. 이렇게 생각. 그게 전부 이제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라면 거기에 대한 전략, 방법이 있겠죠. 그죠? 거기가 기본 축에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죠. 이때 의미 구성은 필자 혼자만의 의미 구성이 아니라 필자 혼자 이제 공표해 둡니다. 요것을 이제 우리는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작문 이론은 전부 어디에 초점을 둔다? 사회 구성주의라는 거 알 수 있죠. 필자 혼자 이러면 이거는 인지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구성주의라고 지금 우리 교육과정은 전부 사회 구성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전부 개론, 이론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론이 정립이 되어 있어요. 필자 혼자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문화 공동체와의 대화와 대한 의미 협상, 이걸 이제 알아두죠. 그러니까 다마 공동체, 사회 구성원이나 공동체만 대화입니다. 공동체는 아마 대화, 그 다음에 그 다음 의미 협상입니다. 의미 협상. 그러니까 의미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의미를 형성해낸다. 협상은 바로 우리가 조정합의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의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공통의 의미를 끌어내는 겁니다. 가장 최적의 의미를 끌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최적의 의미를 서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요즘 말하는 작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글을 쓰면서는 바로 게 자기와 대화를 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쓰면서 또 독자와, 예상 독자와 대화를 할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다른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 생성할 때도 대화를 통한 대화하기가 있죠. 대화를 통해서 생성한다. 그는 이제 대화하기는 전부 동료 평가하고 같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던 관점,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생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미처 많은 게 생각 못한 방향, 관점으로도 문제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걸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장문은 합의된 사회의 문화를 반영해 독자와 함께 이를 소통하고 또 독자의 요구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사회의 문화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자는 이제 우리가 나오는 상황 맥락이 되겠죠. 사회 문화는 사회 문화적 맥락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 구성주의로 가면은, 대화주의로 가면은 전부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이제 요구합니다. 맥락. 알겠죠? 사회 구성주의는 맥락입니다. 맥락인데 맥락하면 독자하고 많은 게 사회입니다. 그렇죠? 사회. 이렇게 되겠죠?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나 문화를 발전, 소통은 이제 적극적인 역에서 이제 이는 결국 인류가 축적의 문화유산을 개성하고 발전 중요한 역할이다. 이러한 점에서 장문은 뭐를 넘어서, 뭐를 넘었다 이 말은 뭐가 돼? 문화유산을 이제 개성하니까 뭐다? 아까처럼 누구하고 처음에는 대화한다 그래서 독자죠, 독자. 그러니까 이제 독자하고 장문은 독자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의사소통 행위를 넘어서, 그렇죠?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이 넘어서 뭐 한다? 그 뒤에 앞에 있는 뭐가? 문화를 많은 거에 유산을 개성하고 발전시키니까 사회문화적 실천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회문화적 실천에 있는 거는 뭐예요? 사회적 의사소통행위입니다. 의사소통.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의사소통만 하는 게 아니라 뭐다? 문화를 개성 발전시키는 많은 거야. 행위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발전되도록 자꾸 우리는 대화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화를 알겠죠. 말을 하고 뭐가 남하고 주고받을 때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문화를 파괴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뭐 하자. 그렇죠. 우리의 좋은 문화를 유지하고 개성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대화를 좀 하자. 이걸 이제 우리는 생산적인 일을 좀 하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문의 목적은 전부 단순히 의사소통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떤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문화가 개성 발전되는 많은 거에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 이제 국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발전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된다 이 말이야. 희망적인 이야기를.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 사회가 자꾸만 발전되고 밝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 비난하지 말고 깎아먹는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뭐다? 사회 공동체 되면 공동체. 그러면 이제 우리 장문이든 독서든 문학이든 전부 효능이 뭐라 그래서 전부 다 사회적 이제 나오니까 그지? 그럼 뭐다? 사회에 많은 게 어디서 공동체 그랬잖아. 바로 역동성을 정지는데 기여해야 됩니다. 있잖아요. 공동체 역동성을 바로 정진시키는데 우리는 기여해야 된다. 그걸 이제 우리는 사회문화적 발전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갑니다. 장문은 단순한 표현 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사고 과정이다. 그러면 장문은 사고 과정이다. 이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했었죠. 이거는 성취여서 됐죠. 바로 의사 결정 과정이면서 성찰 과정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단계별로 자기가 의사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주제는 뭐로 정하고, 목적은 뭐로 정하고, 내용은 어떤 걸 수집하고, 그렇잖아. 조직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뭐 해야 돼? 그랬잖아. 표현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 그때마다. 그러면 결정을 하지만은 그것이 결정이 선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회기적으로 이루어져. 그럼 회기 나오면 무조건 성찰이죠. 회기라는 게 점검 조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동시성과 회기성. 그러면 동시성은 그 단계별로 우리 수행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죠. 내가 오늘 뭘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 그러면 결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공부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해온 것에서는 어떤지 이걸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는 거기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가 의사결정적 사고와 그럼 표현 전에는 그렇죠. 이전에 표현하기 이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뭐까지 조직하기까지는 우리는 의사결정적 사고입니다. 그 다음 표현을 하고 고쳤으면은 이제 우리는 게 바로 이제 성찰적 사고가 되는 겁니다. 성찰적 사고. 자, 우리 거기서 이제 있었죠. 우리가 요약하기 전략도 단계가 4개가 있는데, 그렇잖아. 선택을 하고 삭제하는 것은 사실적 이해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전체적인 최종 목적은 중심 내용을 파악하니까 사실적 이해잖아. 그죠?
요약하기 전략을 쓰면은. 그런데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선택하고 삭제하는 거는 바로 뭐예요? 사실적 이해가 맞는데, 여기 이제 중심과 뒷받침을 이제 구분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상이어 대체를 하거나 재구성할 때는 뭐예요? 추론적 사고가 밑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뭐예요? 배경 지식을, 즉 쉽게 말해 스키마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이어로 대체할 때는 바로 많은 게 내용 스키마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내용 스키마가. 그 다음에 이제 재구성할 때는 바로 뭐예요? 전개 방식이니까 뭐 형식 스키마를 알고 있어야 재구성이 원활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사실적 이해 과정에 속하지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뭐예요?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와 동시에 작용되는 게 뭐다? 요약하기 전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이라 말하지만 딱 한 개의 단계에 선조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로 이루어진다? 회기적으로 같이 이루어진다. 회기 나오면 무조건 단어가 뭐야? 점검 조정이니까. 회기는 바로 상인지 전략이죠. 그죠? 상인지 전략 나오면 무조건 점검 조정이잖아요. 점검하고 난 다음에 점검은 문제 인지입니다. 분석입니다. 문제를 인지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조정입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자기를 점검 조정하니까 성찰이 되겠죠. 자기 이제 읽기 과정이든 쓰기 과정이든 성찰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용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일련의 사고 과정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사고 과정이다. 작문을 할 때는 바로 의사 결정 과정과 성찰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독서 같으면 사고 과정이다. 이랬을 때는 우리는 뭘 했어요? 지식이 할 때는 바로 뭐다? 바로 상향식 사고냐, 하향식 사고냐. 그렇잖아. 상호작용식 사고냐.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또 세부적인 기능으로 사고로 가면은 뭐가 되나? 바로 사실적 사고에서 창조적 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죠.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고 과정이라는 말이 다르죠. 그죠? 어느 걸, 그래서 그거는 맥락을 보고 자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맥락을 보고. 그래서 고정불변으로 외우지 말고, 그런 맥락을 자꾸 보면서, 사고 과정이라는 용어가, 그죠? 사고행위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말하느냐, 그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작문은 이제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쓰는 데까지 이제 표현하고 표현 전 단계입니다. 그죠? 표현하고 고쳐 쓰기 단계. 그러면 초고가 표현부터 완성된 글이니까 거기는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전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 문제를 봅시다. 작문은 뭐의 신장? 이제 요거는 기능입니다. 그죠? 작문은 뭐의 신장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해 작문의 최종적인 거는 바로 뭐다? 사회적 의사소통행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 작문은 그래서 항상 지금은 어느 쪽에 맞춘다 그래. 사회구성주의죠. 그죠? 나중에 이제 이론을 배우겠지만 사회구성주의는 뭘 중시한다? 맥락을 중시합니다. 맥락. 그때 맥락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독자입니다. 독자. 알겠죠? 독자. 독자를 이야기합니다. 독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과정 중심이 되면은 뭐가 되나? 필자가 되는 겁니다. 필자. 그걸 이제 인지구성주의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 전부 사회구성주의, 대화주의, 장르주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게 전부 다 의사소통을 전제로 합니다. 의사소통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작문을 잘 하려면 바로 독자의 뭐를 잘 파악을 해버리면 요구나, 수준이나,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태도나, 그치? 나와 관련된 친밀, 이걸 잘하면 좋은 걸 쓰겠죠. 그죠? 왜 그러면 독자하고 뭐가 잘 되니까?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자 분석이 잘 돼 있으면은 바로 그리 쉽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작문은 뭐의 신장 능력. 그러니까 일단은 작문을 하면은 의사소통 능력이 바로 게 길러집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신장, 길러진다. 이 말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그렇잖아요. 왜냐면 예상 독자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독자 중심, 맥락 중심의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글쓰기예요. 오늘날 글쓰기. 그 다음에 뭐가 길러집니까? 창의적 사고가 길러진다. 왜 그렇습니까? 창의적 사고라는 게 뭐예요? 뭐하고 연결됩니까? 첫 번째 우리 작문의 특성 뭐라 그랬어요? 무슨 행위라 그랬어요?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이 바로 우리 독서에서. 창의적 사고잖아요. 창의적 사고는 바로 주어진 과제에 대한 대안, 그렇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창의적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예요? 문제 해결이 이제 하니까 뭐야? 창의적 사고가 길러진다. 아까 말한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있는 거는 우리가 뭐여서 특성을 할 때 뭐나 사회적 많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뭐예요? 사회 문화적 뭐나 실천행위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회 문화적 우리 장문은 특성이 나와서 뭐가 됩니까? 말했잖아요. 우리 문제 해결 행위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뭐나 의사소통 행위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실천 행위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바로 뭐예요? 창의적 사고가 길러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건 같은 말인데 이제 그 기능으로 이렇게 갈 때는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죠. 그죠? 단어가 그게 되는. 그 다음에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의 신장을 기한다. 이게 이제 공부 네개 이제 알아두면 되면 여기는 일부러 많아 지식을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많아 키워드를 외우니까 이렇게 테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많은 게 의사소통 능력이 길러집니다. 창의적 사고력이 길러집니다. 그 다음에 뭐나 의사결정 능력이 길러집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길러져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뭐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바람직한 정서나 가치관이 함양됩니다. 그렇잖아. 바람직한 이게 이제 장문의 기능입니다. 기능. 장문을 하면은 이런 뭐예요? 우리는 능력이 길러진다 이 말입니다. 능력이 길러진다. 그러면 이 기능을 가지고 나중에 교육적 의 이런 거 쓰면 요 네 개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잘 활용하면 돼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바람직한 정서와 가치관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함양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넷 중에서 우리 한번 보세요. 보기에는 열대의 유전인자 박산천 이래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바로 뭐예요? 시입니다. 그죠? 시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 뭐가 됩니까? 무슨 사고가 됩니까? 시는 이제 고백 문학이니까 세계의 자아화죠. 그죠? 세상을 한다. 어떻게? 자기가 개성적으로, 주관적으로, 독창적으로 발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무슨 사고가 됩니까? 핵심 키워드는 보면은 이거는 그런 물었어요. 보기에 나타난 장문의 특성. 장문의 특성을 물었으니까 장문의 특성 세 가지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문제 해결 행위다. 그 다음에 바로 게 그렇잖아요. 바로 뭐다? 이제 의사소통 행위다, 사회문화적 실천 행위다, 이래 됐을 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게 심화 과정에 보면 창의적 사고 행위다 이 말입니다. 창의적 사고, 의미 구성인데 창의적 사고, 시니까 이제 창의적인 사고가 길러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창의적 사고 과정으로서의 많은 게 우리는 뭐다? 그런 이제 특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여기 이제 열대의 유전인자니까, 그렇잖아. 엔젤피쉬는 이제 아마존을 꿈꾸지 않았다. 다방 한가운데 놓여진 의항, 알맞게 맞춰준 수온, 시시렁이 수초, 행광 등 불빛의 그들은 만족해한다. 몇 대인가를 거쳐 아마존의 꿈을 포기한 이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게, 이제 열대어, 엔젤피쉬라는 거는 열대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에 와가지고, 우리 도시 문명 사회의 다방에 의항 속에 있어가지고 뭘 잃어버렸다. 본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꿈꾸지 않는다, 만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걸 말하는 게 바로 반어법으로 이제 되겠죠. 그죠? 반어법으로. 그래서 그때는 굳어져 조금 뒤틀린 몸으로 조용히 물에 들어올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바로 열대어라는 많은 게 그렇잖아. 그런 어떤 본질을 잃어버리고 현대 문명 사회에 기계와 조직화 사회에 그냥 길들여지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개성을 상실한 거죠. 요게 이제 나오면은 여러분 잘 아는 이 시보다는 아마존 수족관이 있죠. 아마존 수족관. 그게 이제 출제가 될 확률이 그게 문명 비판적이니까 그랬잖아. 아마존 수족관인데 그게 열대 지방 아마존 지방에 살아야 될 고기가 어디에 우리 서울에 왔는 도시에 그랬잖아. 수족관에서 이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아마존 지역은 이제 우리가 원시림이 있던 곳인데 이 수족관에 있는 곳은 그랬죠. 매연이 뿜기고 타이어 냄새 나고 불빛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데서 오는 문명 비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명 비판. 그런 걸 이제 하죠. 자, 우리 장문 이론을 봅시다. 이 장문 이론은 꼭 기억을 잘 합니다. 장문 이론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바로 장문 교육하고는 짝이 같습니다. 알겠죠? 이론을 바탕으로 장문 교육이 전개되니까 이 같은 말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라면 결과입니다. 단어가.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결과 중심 장문 교육이에요. 형식주의라면 순간 뭐가 된다?
단을 딱 떠올립니다. 형식주의, 텍스트, 결과 이겁니다. 알겠죠? 형식주의라면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중심이에요. 글 중심입니다. 텍스트 중심. 그 다음에 바로 뭐나? 결과 중심입니다. 결과 중심. 그러니까 또 뭐나? 우리는 뭐나? 규범, 문법, 그 다음에 뭐나? 모범문, 그 다음 반복,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단어들이, 알겠죠? 핵심 단어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세요. 형식주의, 이제 흐름은 형식주의, 구성주의, 표현주의 작문 이론이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예요? 표현적 글쓰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표현적 글쓰기. 왜 표현적 글쓰기가 강조되느냐 하면은 다른 글쓰기는 형식주의나 구성주의적 글쓰기를 하면은 형식주의처럼 또 글 쓰는 뭐나 다마 관습을 익혀야 되니까 뭐나 자기 글을 못 쓴다면 자기 글을 글쓰기 부담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인지 부담이 많다는 거죠. 형식주의가 뭐나 개성이 없어지고 딱딱하다고 해서 형식주의라 비판했는데 구성주의도 또 다른 뭐나 형식주의화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뭐나 부담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줄여주는 작문 이론이 표현주의적 작문 이론입니다. 이 표현주의가 바로 지금의 설명이 뭡니까? 성찰 글쓰기입니다. 알겠죠? 성찰 글쓰기. 그러니까 바로 뭐야? 개성적인 글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인지 부담이 제일 없죠. 왜 그러냐면은 뭐나? 독자도 자기니까. 배경지식도 많아.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많아. 그렇잖아. 체험한 걸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글쓰기 할 때는 뭐야? 이 수필을 이제 교술 장르를 쓰게 하라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형식주의 장문의 작가의 의미 구성의 거의 인정한 작가의 의미, 그러니까 누구를 필자를 거의 많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인정한다? 바로 뭐야? 텍스트의 객관적인 요소. 그러면 글 요소만 중요한다면 텍스트는 글이니까 글에 구성하고 있는 요소만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글에 구성하는 요소는 뭐야? 단어, 문장, 문단이죠. 그죠? 단어. 그러니까 뭐나 거기 나오는 것처럼 뭐나 외재적인 관점을 이제 형식주의 근거를 둔 작문의 규범 문법의 준수입니다. 그게 바로 뭐야? 단어, 문장, 문단입니다. 그러면 문장이나 문단은 전부 뭐나 호응관계잖아요. 문법적 관계잖아요. 그래서 규범 문법 준수와 모범적 텍스트의 모방입니다. 모방. 그러니까 항상 모방. 그러니까 이제 어떠세요? 교육은 전부 모방과 반복입니다. 교육 방법은 뭐를 바로 많은 게 규범 문법을 많은 게 준수하고 그 다음에 모범적 텍스트를 모방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합니다. 그러면 뭐나 어법상의 정확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문 교육에 나온 게 빨간 펜입니다. 빨간 펜은 바로 뭐야? 작문 썼는데 어법에 틀린 것만 지적해줘. 빨간 걸로 수정해줘. 그래서 빨간 펜이 되는 겁니다. 이 작문 이론에 있어요. 빨간 펜으로 수정하라. 이렇게 어법으로 틀린 것만 빨간 그랬죠. 펜으로서. 그래서 그걸 따다가 빨간 펜이라는 붙여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그래도 이 형식주의 이론을 알고 이제 붙이는 겁니다. 알겠어요? 작문 이론을. 그 형태 자체. 그래서 형식주의적 입장은 그 사람이 글 쓴 걸 뭐만 수정해 줍니까? 어법적으로 틀린, 맞춤법이 틀린 것만 빨간 펜으로 수정해 주는 겁니다. 있잖아요. 어법적인 규범을 어긴 것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교육으로 치면은 그 뒷페이지에 있는 결과 중심의 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뒷페이지 결과 중심 교육. 글쓰기를 가르친다는 것은 텍스트의 구성 요소를 분석, 구성 요소의 관계를 이해시키는 의미인데, 어떻습니까? 결과 중심 작문이 뭐를 준수하고 앞에 있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뭐를 준수한다? 규범을 규범 문법을 준수합니다. 그런 걸 자꾸 외워요. 핵심 키워드는 외워야 됩니다. 규범 문법 준수하고 뭐를 모방하고 모범적 텍스트를 모방하고 앞에 거 그대로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를 강조한다. 바로 뭐예요? 어법상의 정확성을 강조한다. 됐어요. 앞에 거 그대로 오면 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외워야 됩니다. 이론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이론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걸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작문 교육에서 학생들 가르쳐야 할 것은 쓰기 능력을 발달시키겠다고 그랬잖아. 증명된 지식이나 기능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식이나 기능. 그러니까 이미 딱 정해져 있는 지식이나 기능을 가리키는데 글쓰기 능력은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뭐다? 모방과 연습입니다. 모방과 연습.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지식 습득 요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오늘날에도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뭐 때문에? 바로 뭐냐? 요즘은 장르 중심이래요. 장르 중심은 뭐냐? 형식주의 텍스트를 중시 여기면 텍스트,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뭐냐? 장르 중심은 텍스트 플러스 독자 플러스 뭐예요? 맥락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뭘 한다? 텍스트, 필자, 뭐예요? 맥락,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정과 맥락을 중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다 포함한 게 장르입니다, 장르. 그러니까 장르라는 뭐나, 글이라는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넓어졌다. 맥락까지 고려하니까. 그걸 이제 기억하면. 그러면, 자, 보세요. 결과 중심의 작문 교육은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뒷페이지입니다. 10쪽에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보죠. 결과 중심의 작문, 문법적, 수사학적 규칙을 가르치다 보니 모든 필자에게 동일한 뭐를 강요하게 됩니까? 동일하게 뭐야? 거기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처럼 모방과 연습을 가르치게 됩니다. 모방과 연습. 지금 여러분 지금 지식 가르치는 지금 선생님 하는 게 이게 모방과 연습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죠?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연습을 강요하게 되어 학생들의 쓰기에 대한 뭐가 흥미를 떨어뜨리게 되었으며 흥미를 떨어뜨려. 그러니까 뭐나 똑같은 걸 반복하시니까 흥미가 없다는 겁니다. 흥미가 없다. 지식을 알려주고 암기하는 데 거침으로써 실제 뭐가 없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바로 뭐하는 거야? 과정이 없어진다. 무엇을?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과제 설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과제 설정과 어떻게, 그 다음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는 방법이니까 전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무엇을? 능동적 사고가, 창의적 사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제가 뭐고, 그 과제를 수행한 전략, 방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뭐나 모방하고 연습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런지를, 왜라는 질문을 못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선생님이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개론수만 자꾸 보면은 바로 문제를 푸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거기는 어제도 이야기했죠. 바로 모범 외문만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개론서를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우리 교과서 볼 때 선생님이 이번에 했잖아요. 그죠? 이것을 만약에 설정을 다르게 한다면은 그렇죠. 시험 문제성이니까, 그죠? 틀리게 이렇게 이 학생이 다르게 이제 설정을 한다면 그걸 이제 가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범문을 틀리게 만들어 보는 거죠. 아니면은 하나를 빼보는 거고, 들어있는 걸 하나를 빼보는 거고, 그렇잖아. 틀리게 만들어서 이제 빼면은 완성시키는 문제가 될 거고, 그죠? 틀리게 한 거는 수정하게 하는 걸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자꾸 이론을 하면 지금은 이제 그게 가능할 겁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는 뭐다? 장문의 바로 뭐다? 우리가 말하는 뭐다? 이제 결과 중심, 형식주의가 됩니다. 됐죠? 자,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하고 이제 갑니다. 또 이제 인지 구성조리 갑시다. 인지라면 뭐가 됩니까? 과정입니다. 필자입니다. 알겠죠? 필자. 인지라면 개인의 인지 능력입니다. 사고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면 과정이 되니까 기능과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결과가 형식은 지식입니다. 기능도 들어있지만 지식입니다. 지식.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쪽을 보면은 인지 장문이는 글요일만 가지고 장문 행위를 설명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글을 쓰는 뭐다? 주체, 필자입니다. 필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거꾸로 사회 구성주의 가면 누가? 독자입니다. 필자가 아니고 독자 중심의 글이 된다. 그러면 독자 중심의 글이 되니까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랬잖아. 필자가 되니까 인지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개인의 배경 지식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많이 아는 걸로. 그래서 필자의 공유는 표현의 결과인 텍스트보다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공표를 해두면 되겠죠. 필자 인지 필자 과정, 이게 되는 겁니다. 인지 필자 과정. 알겠죠? 이것을 강조한다. 인지 심리학자는 주로 뭘 씁니까? 이제 전략의 기법을 사고구술법과 프로토콜 분석법을 실험 기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사고구술법과 프로토콜 분석법을 기법으로 하여 인간의 머릿속을 탐구함.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전부 사고구술법과
프로토콜 분석법입니다. 프로토콜 분석은 내나 사고구술법이죠. 사고구술한 걸 많아. 글자를 기록하는 게 프로토콜이니까. 그랬죠. 문서화 시키는 게 프로토콜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많은 거예요. 바탕으로 많아. 이것을 이제 지도하는 겁니다. 장문하는 과정에서, 과정이죠.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 사람의 필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지도하는 겁니다. 그걸 지도 방법을 뭐냐? 사고구술법 지도 방법, 프로토콜 분석법,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전략입니다. 그죠? 지도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냐? 인지구술 장문에서 흔히 장문은 문제 해결 행위라고 표현한다. 또 됐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우리는 4개 단어 외웁니다. 필자, 그 다음에 바로 뭐냐? 거기 있는 것처럼 바로 어떻습니까? 과정, 그랬잖아. 필자, 인지, 필자, 과정,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이렇게 돼. 과정은 전부 문제 해결 과정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이렇게 왜 짜게 가지고 쪼개서 하느냐?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하냐? 그 밑줄 치면 되죠. 바로 뭐야? 인지적 부담을 줄이고, 그 다음에 바로 뭐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도 여러분 뭐냐? 딱에서 쪼개서 하라. 이 말이야. 단계별로 하라. 이 말이야. 단계별로. 알겠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뭐부터 알아야 돼? 단계부터 알아야 돼. 단계부터. 그러면 여러분 장문 공부를 글쓰기를 이제 우리는 반대로 공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그렇잖아. 모르는 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그러면 단계별로 쪼개서 공부를 하면은 그 모르는 걸 잘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처음에 이제 뭘 알아야 돼? 단계부터가 알아야 돼.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게 이제 시험에 항상 강조하듯이 공략법에서 한 장짜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문제 해결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럼 공부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단계별로 쪼개서 하라 이 말입니다. 단계별로 쪼개서 과정별로 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 과정별 뭘 찾아라? 전략을 찾아라 이 말이야. 방법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방법, 과정을.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방법이 어디 겁니까? 형식주의에서 없는 뭐예요? 거기 있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이걸 찾아라 이 말이야. 무엇을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장짜리 전체 과정을 먼저 외워놔놓고 그 단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걸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수행할 목적이 기능이죠. 그죠? 그 단계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걸 했는지. 그게 전략입니다. 전략. 그거 익히면 된다면. 그럼 거꾸로 그걸 접목을 해서 이게 형태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많은 게 한 장을 먼저 명확하게 익혀라. 알겠죠? 조금 이제 지금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그 한 장짜리를 많은 게 익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한 장짜리를 쓰게 할 겁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한 장을 좀 백지를 줘서 쓰게 할 거다, 이 말. 그래서 내가 거둘 거예요. 거둬서 이제 한번 볼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장을 전체가 진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만 또 막상 그래 써서 내라면 또 그걸 다 못 외운 사람 많이 있어요. 해야지 하면서 또 미뤄집니다. 그게 이제 딱 전체가 되어 있으면 사람이 심적인 안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내비를 지어서 여기서 몇 시까지 간다, 어디 같이 간다, 알면은 가는 과정도 편안하잖아요. 지금 저 어디 오고 있는가 알 수 있으니까, 점검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문할 때도 그랬잖아. 목적을 설정하면은 결과를 예측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결과를 머리 다 보고,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시작을 하라. 이 말입니다. 대충. 근데 결과가 수정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11월 20일 먼저, 그렇죠. 우리가 시험을 친다는 알기 때문에 그래도 맞춰서 하잖아요. 공부를,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시험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면 여러분 공부하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다음 주에 본다, 다른 데 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게 결과가 있다. 자, 또 갑시다. 그러면 됐죠? 이제 인지구. 그 다음 그걸 이제 또 D10 쪽으로 갑니다. 과정 중심으로 갑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 많은 게 과정 중심이 된다. 과정. 쓰기 행에서 뭐보다는 뭐를 중시한다. 이러니까 뭐보다 그러면 형식이 항상 뒷단계나 앞단계에 대한 부정입니다. 앞단계 형식주의는 뭘 중시한다 그래서 텍스트죠.
텍스트보다는 뭐를 중시한다? 또 누구의 뭐를? 필자의 인지라고 했잖아요. 그지? 인지 과정을 중시한다. 인지를 중시한다. 인지 과정입니다. 인지 과정. 이걸 중시한다. 과정 중심이네. 필자의 쓰기 행위 자체에 주목하고, 그 이제 필자의 쓰기 행위에 주목합니다. 글쓰기 과정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과정합니까? 바로 글쓰기 과정은 전부 어그린 특성입니다. 의미 구성 과정이죠. 의미 구성. 글쓰기 과정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의미 구성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글쓰기 과정이 전부 의미 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문제 해결은 바로 뭐가 전제로 깔려야 된다? 의미 구성을 통한 문제 행위죠.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죠? 의미를 구성하는. 그럼 만약에 내용 생성의 의미는 바로 글감을 풍부한 글감을 만드는 게 의미 구성입니다. 조직하기는 바로 글의 목적이나 유형이나 등 정보의 특성별로 그치? 그걸 개요를 짜는 겁니다. 체계화시키죠. 조직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의미 구성입니다. 의미 구성이란 자체가. 의미라는 게 그 단계에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 구성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관점이. 쓰기에 가르쳐야 할 것은 쓰기에 뭡니까? 뭐를 가르쳐야 된다?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를 가르칩니까? 기능과 전략을 가르칩니다. 기능과 전략, 개인의 인지 기능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여, 그 미음에 들어가는 기능과 전략이 되겠죠. 개인의 인지 기능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여 밝혀주는 것이 작문 능력의 신장. 그러니까 작문 능력, 저 거꾸로 봅시다. 형식주는 작문 능력 신장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모방과 연습이라 그랬죠. 모방하고 연습 많이 하면 돼요. 그렇죠? 말 뺏기고. 그걸 반복하면 됩니다. 연습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방하고 연습만 많이 하면 뭐가 됩니까? 기계화된 인간만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거예요. 상황이 변해버리면은 그걸 적응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능과 전략을 익혀라 이 말. 전략. 그러면 전략은 바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그렇죠. 달라진다. 그랬죠. 전략 중 그게 이제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사는 임무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가 연습과 질문 그것을 깨달아 나가야 한다.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스스로 깨달아 나가야.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작문 교육 과정이 자기 주도적 그랬잖아. 학생 스스로 글을 쓰는 행위로 가는 겁니다.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활동 중심으로 점점 책임이 이양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 글쓰기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 능숙한 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교수법은 뭘 적용합니까? 바로 직접 교수법입니다. 만약에 형식주의, 결과주의의 작문 교육의 교수법은 설명식 교수법이겠죠. 설명식 교수법은 교사 중심이죠. 그죠? 지식을 가르치는데 좋다 그랬잖아요. 그는 우리가 교수학습 방법이 됐죠. 그러니까 이론은 교수법하고 교육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같이 보면 됩니다. 알겠죠? 내용을. 그걸 같이 항상.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공부 중요한 게 통합적으로 지금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처음 이론 공부할 때는 통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무핫들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1년 차가 2, 3년, 4년 따라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는 1년 차는 그 단편적인 과정만 익히는데 정신도 없는데 2, 3년 차는 전체를 이렇게 융합적으로 하니까 뭐가 생겨? 아까처럼 전략적인 과정별 그 전략을 이해할 수 있다. 능동적으로 회기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진다는 겁니다. 정확도가.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1년 차도 이렇게 단계별로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이렇게 1년만 체계적으로 하면은 2, 3년 때는 계속 이제 숙달을 시키면 되니까. 그죠? 숙련을 시키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갑시다. 직접 교수법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결과 중심은 교수법이 없으니까 뭐가 된다? 바로 현시적 교수법.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지 능력, 인지 사고, 이걸 분석하는 방법은 사고 구술법과 프로토콜 분석법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인지 능력, 인지적 사고를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측정하는 방법은 뭐냐? 인지는 머릿속에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분석하는 방법은, 지도하는 방법은 사고구술법이나 프로토콜 분석법을 이용한다. 그런 거는 지금 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부 다 기입형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 기입형 있고 서술행할 때 그런 키워드를 사용해서 쓰라. 알겠어요? 사용해서 쓰라. 체계적으로 합시다. 차근차근, 그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문법처럼. 그러니까 이 교과도 정확하게 한 번만 익혀버리면은 용어가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자꾸 반복해서 보세요. 그래서 저기 있죠. 그 다음에 작문교육에 이제 방향이.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죠. 작문교육의 방향이. 그렇잖아. 어떻습니까? 텍스트의 학습자로, 텍스트에서 학습자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반복 훈련 및 모범적 텍스트 분석에서 학습자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고 해결하는 스스로 과제 나오면 뭐예요? 전부 다 문제 해결. 아까 여러분 작문 교육 이론할 때 영어라 그랬어요? 바로 필자, 인지, 과정, 문제 해결 이렇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그대로 작문 교육, 용어가 그대로 되잖아요. 문제 해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문의 특성할 때 배울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문제 해결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어디에 초점 구성주의에 초점.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은 바로 인지 구성주의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의사소통행위고 사회적 문화 실천의 얘기는 바로 사회 구성주의의 인정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문은 인지 구성과 사회 구성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묶어서 구성주의에 이제 따라서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협됐고, 과정 중심의 작문 교육은 목표 지향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한 문제 해결 과정이다. 또한,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는 게 바로 문제 해결은 바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목표가 곧 과제겠죠, 과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는 걸 문제 해결 행위다 이 말이에요. 또한 과정 중심의 작문교육은 작문교육에서 필자에게 관심을 돌리고 과제를 중시하고 글의 오류만을 점검하는 데 머물렀던 교사가 쓰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과정에서 이제 쭉 개입하면 능동적으로 교사도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개입한다는 건 직접 가르친다는 게 아니고 과정별로 안내를 자꾸 해주는 겁니다. 도움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잘 알아둡니다. 작문 과정 중심의 의미는 이제 의죠. 과정 중심의 작문을 하면은 작문 과정에 대한 선조적인 관점을 무슨 관점으로 전환시킵니까? 선조 나오면 또 회귀가 되겠죠. 회귀적 관점으로 전환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회귀적 관점으로 전환시키고 기여할 수 있다 이 말. 그러면 작문 과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식이. 그렇잖아. 수평적인 사고에서 그렇죠. 수직적인, 그러니까 입체적인 사고, 평면적 사고에서 입체적 사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인지 심리학 분야에서 사용하던 뭐를 작문 교육에 적용합니다. 아까 있죠. 앞에 써 있었잖아요. 사고구술법이죠. 사고구술 기법을 작문 연구에 적용, 의미 구성 과정에 발생하는 인지 현상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사용하던 사고구술법을 사고구술 기법을 활용해서 많은 게 이러한 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과정 중심입니다. 자, 우리 다시 조금 더 들어가서 시간이 지났지만 합시다. 사회구성주의라고 합니다. 앞에 그쪽에 보면 사회구성주의 작문이 개인만의 행위가 아닌 이제 개인에서 플러스 뭐가 붙습니까? 사회문화적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사회문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렇죠. 공동체의 상호작용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상호작용, 대화 이런 말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개인만이 아니라 개인 자신에 속한 사회 공동의 언어를 사용. 또 언어입니다. 언어가 이제 언어 사용의 상대. 그러니까 공동체가 사용하는 언어를 언어를 통해서 의미 구성을 합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이제 많은 게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 공동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담화관습이라고 합니다. 담화관습. 그러니까 키워드를 잘 알아둡니다. 그러면 담화관습이라는 용어도 알고 뜻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다마관습은 이제 그 다음에 익숙해져야만 글을 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많은 게, 그렇죠. 사용하는 언어적 체계를 우리는 뭐라 그래? 다마관습이라고 한다. 다마관습.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장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입니다. 맥락.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뭐 중시한다? 공동체 구성원. 알겠죠? 그 다음 다마관습. 그 다음에 맥락 중심입니다. 맥락 중심이니까 독자가 됩니다. 독자. 사회가 됩니다. 알겠죠? 사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뭐예요? 장문은 사회적 맥락을 준 필자 개인의 의미 구성이 아니라 다마 공동체나 독자와의 대화와 의미 협상 과정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의미를 협상하는. 그때는 우리는 뭐예요? 그 사회가 쓰는 언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그 다마 관습을 구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형식주의 지식이 외부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그 다음 지식의 문제입니다. 형식주의는 지식이 많아. 그랬잖아요. 외부 세계에 객관에 존재합니다. 이미 많아. 지식이 딱 보여 있어요. 모범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고정적이다. 그러니까 지식이 객관성이고 고정적입니다. 객관적 고정적이에요. 고정불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성주의는 지식은 객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입니다. 객관적, 주관적이 아니고 이거는 상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오로지 인식 주체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많아 생성된다. 지식을 발견하는 게 형식주의입니다. 발견하니까 많아 고정적이고 객관적입니다. 고정적이고 객관적이에요. 모범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발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바로 뭐야? 사고 구성주의 되면 지식이 되면 뭐가 된다?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뭐야? 구성원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생성됩니다. 생성된다. 그러면 생성하려면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뭐를 통해서? 독자와 다마 구성원의 공동체 구성원과 뭐야? 대화와 뭐나 협력적 의미 많은 게 협상을 통해서 많은 게 지식을 생성합니다. 생성한다. 그 단어들을 자꾸 씁니다. 알겠죠? 위에 있는 그 쓰던 단어들을, 그러니까 이 영역에 쓰는 용어들을 자꾸 이제 익혀야 됩니다. 그걸 이제 활용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많은 게 장문을 의미 구성형으로 설명되면은 인식의 주체가 중요한데 인식의 주체가 뭐 개인이면 뭐가 됩니까? 인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뭐나? 다마 공동체면은 뭐나? 사회 구성주의가 됩니다. 의미 구성은 동일합니다. 의미 구성. 의미 구성이 나오면 전부 어디에서부터 생긴 거야? 인지 구성주의, 구성주의에서 생긴. 그런데 의미 구성의 모든 공통적인 건데 개인에 의해서 의미 구성되면 인지 구성주의고. 그렇죠. 그 다음 다마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서 많은 게, 그렇죠. 다마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서 생기면 사회 구성주의가 됩니다. 의미 구성은 둘 다 같아요. 그래서 의미 구성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지금 우리 장문위원은 전부 사회주의입니다. 구성주의입니다. 알겠죠? 구성주의. 그게 된다. 그 다음에 심화 발전으로 대화주의 장문 이론은 의미가 개인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 사용의 맥락에 의해서 결정돼 다른 사람의 언어와 사고정. 이게 이제 바로 그러니까 대화주의는 사회 구성주의하고 그게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회주의하고. 그게 이제 사회 구성주의가 조금 대화를 더 강조하는 거죠. 의미 구성. 그러니까 그 공동체 다마 구성들의 공통적인 언어 사용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내용이 되겠죠. 사회 구성주의는 그 다음 뒤에 보세요. 맥락을 이제 우리가 봅시다. 그걸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맥락 중심의 사회 구성 장문행위가 장문행위에서 개인의 인지 차원보다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뭐를 이제 강조합니까? 아까 말했던 뭐다? 맥락을 고려하니까 맥락을 강조하겠죠. 그런데 맥락이 되려면 앞에 사회 구성원 간에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대화와 맥락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쓴 인지 구성주의는 과정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기능과 전략을 중시한다 그랬죠. 형식주의는 지식과 기능을 중시한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지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지식, 기능,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과 전략이고, 그 다음에 바로 대화와, 그 다음에 바로
맥락을 중시한다. 맥락입니다. 과정이라면 뭐야? 인지구성주의입니다. 인지, 과정. 알겠죠? 과정, 필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맥락이니까 독자, 사회, 공동체 구성원 이 말입니다. 독자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죠. 결국 의미 구성은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화적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장문 행위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대화적 과정이다. 의미 구성의 대화적 속성을 강조한 장문이라 장문 교육을 뭐예요? 협동학습 이론과 많은 게 결합시켜서 뭐를 강조합니까? 협동학습 뭐예요? 이론과 결합시켜서 되는 게 협동장문이 됩니다. 협동장문. 협동장문을 중시하게 됩니다. 협동장문은 바로 뭐야? 공동체 구성원끼리 협의에 의해서만 협의가 나오니까 그러면 교수법이 뭐가 됩니까? 바로 워크숍, 서기 워크숍이 되겠죠. 협의에 의해서. 대화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의미가 형성되니까 이제 워크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쓰기 능력은 주로 교사나 우수한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지금은 사회구성주의니까 누구하고 짝을 짓는 게 제일 좋다. 우수한 학생. 그러면 여러분도 우수한 수험생과 스터디를 같이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오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회구성주의 교육을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해왔어요. 그게 맹자입니다. 맹자. 그게 우리 맹모 삼천지교가 이거 아닙니까? 우수한 인자와 같이 하면은 자기도 덩달아 뭐가 된다? 우수한 학생이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성공하려면은 성공한 사람 곁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곁으로 가라. 그 여러분 비내지만 그거 보세요. 백종원이 여기 백종원이가 가니까 그 죽었던 가게가 살아버리고 그 가게가 그 시장의 맹물이 돼버리잖아요. 그 사람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그 가게가 대박집이 되잖아요. 쪽박집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옆에 있으니까? 성공한 사람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 최고의 음식 사학가잖아요. 요리가가 아니고 그 사람 사학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장사를 잘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장사. 이분은 그거 보니까 중앙 원주시 연구 할머니 칼국집 할머니 보니까 참 사람이 그렇게 많아. 애기 대치는 되겠는 모양이죠. 큰 아들 죽고 사고로 죽고 나니까 작은 아들도 가게 냈는데 6개월 만에 불나가지고 시장에 그치 다 타버리고 할머니도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간전데. 근데 참 서민들이 그렇게 해서 보상금이 많은 거예요. 시장에 불탔으니 보상금도 없잖아요. 그래서 선거 모아주고 얼마 27만 원인가 이제 그거마도 너무나 고맙다 이러면서. 요즘 세상에 보세요. 그냥 어그로 박으로 들어눕고 그게 먼저인데. 그렇잖아요. 그 성금 거다가 주는데 얼마나 고맙냐면. 이러면서 감사. 그러니까 그는 사고가 있으니까 백종원이가 가게도 고쳐주고, 그죠? 250만, 350만 가지고 가게 다 고쳐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그냥 공짜로 고치면 안 되니까 할머니가 어떤 비용이 얼마 정도 있냐니까 자기 처음에는 200만 원 안 된대. 그래서 한 300 정도 이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거의 그렇잖아요. 가게 다 고치면 몇백만 들었겠죠, 그죠? 그 대신 할머니한테는 무조건 350만 원 그렇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손님이 터져 나간단 말이에요.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 그게 이제, 여기 바로 문제 해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곳에서. 그 다음에 또 요리부터, 자료 손질부터, 서빙부터 그 과정별로 가르치잖아요. 단계별로, 그죠? 요리를 하나하나 눈높이 맞게끔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장문 이겁니다. 문제 해결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 그 프로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건 음식 프로 그런 겁니다. 왜? 소비자에 맞게끔. 그 냉부처럼 독자가 소비자에 요구하는 요리를 만들어주잖아요. 자기 요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잖아요. 그걸 잘 보면, 그 과정별로 하잖아요. 그죠? 과정별로. 자, 됐죠. 또 하나 봅시다. 또, 그 다음에 협동은 이제 우리가 장문입니다. 그죠? 쓰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학생의 쓰기는 주로 교사의 우선 대화를 이제 비버섞기는 교수 학생이 가장 활발히 일어난 이상적인 상황을 뭐로 설정했습니까?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그랬죠.
근접 발달 영역하면 우수한 사람과 나와 그 차이가 빨리 메꿔진다는 겁니다. 차이, 그게 근접 발달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접목시켜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한 개 작품을 완벽하게 하란 말이에요. 한 개 작품을 완벽하게 하면 잘하니까 나머지 내가 모르는 작품이 나오면 뭐가 생깁니까? 근접 발달 영역이 생기죠. 그러면 그것과 유사성을 내가 발견하니까 이게 빨리 알아진단 말입니다. 그게 일종의 상호 텍스트 학습이죠. 그죠? 이 근접 발달 영역의 이론에 의한 게 상호 텍스트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시너지 효과. 그렇잖아. 시너지. 그 사람한테 무언으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옆에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걸 난 가르쳐 배운 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교훈이죠. 그죠? 그 형태 자체가. 엄청난 교훈이. 그 한마디 그 습관이나 그 형태가. 그게 얘기입니다. 그 다음, 됐죠. 장문 교수 학습에는 대화 유형으로 교사 학습을 간의 대화가, 이를 이제 골든버그는 무슨 대화라 그럽니까? 그것도 알아둡니다. 바로 뭐예요? 교수적 대화라고 합니다. 교수적 대화. 그러면 교수적 대화라는 말은 교수적인 방법과 대화적 방법이 있다. 이걸 묶어서 교수적 대화라고 합니다. 교수는 가르치는 거죠. 지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도하는. 그러면 교수의 특성이 있죠. 주제에 초점을 맞추기, 배경 지식 활성화하기, 명시적 가르침 제고하기, 그 다음에 보다 복잡한 언어와 표현 확대하기, 진술이나 입장 표명에 대한 근거 유도하기를 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교사가 하는 겁니다. 교사가. 그 다음에 대화적 특성, 다양한 답이 가능한 질문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이제 불러일으키라. 그 다음에 연결된 그렇죠. 담화를 하라. 긍정적, 허용적 학습 환경을 자꾸 조성하라. 대화는 상대를 고려해서 능동적으로 참여시키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교수적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수적인 방법과 대화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하라. 그래서 교수 학습 활동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수가 붙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겠죠? 교수는 가르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학생이 모르니까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계별로 안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학생이 수용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서 끌어와라 이 말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대화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수렴적 대화, 이제 결과 대화와 과정 대화를 하라 이 말입니다. 결과 대화는 뭐 하는 거야? 단답이죠. 그죠? 언제, 어디서, 그래서 무엇을, 그렇죠. 누가, 언제, 어디서. 육하원칙이잖아. 육하원칙을 이제 가지고 대화가 바로 결과 대화가, 결과 질문과 과정 질문. 어떻게, 왜가 바로 과정 질문이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걸 적절히 섞어서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적인 능력을 첨가시켜라. 그게 교수적 대화다. 이 말입니다. 협동장문이다. 교수적 대화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근접 발달 영역이다. 이게 이제 장문 이론들이죠. 그죠? 앞에는 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고구술법이네 이런 거고, 그죠? 프로토콜 분석법이고, 이런 거는 그 이론들입니다. 그걸 하는 게, 그걸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락 중심의 장문 교육의 의미입니다. 그걸 이제 보죠. 그렇죠. 첫째, 장문 행위의 역할을 밑으로 상황 맥락을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상황 맥락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면 내가 하는 데기죠.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준 걸 개뿔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성공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볼 수 있게,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세요. 두 번째는, 그래서 많은 게 실제적인 상황 면에서 글쓰기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강조합니까? 바로 워크숍 속의 형태를 강조합니다. 실제적인 경험을 완성시킵니다. 체험하게 해준다 이 말이. 다양한 상황 맥락 글쓰기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독자나 목적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가 됩니까? 맥락을 중시한다. 맥락 안에는 뭐가 있다? 독자도 있고 목적도 있고 거래 유형도 있고 매체도 있고 그랬잖아. 이걸 고려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완전. 그 다음 두 번째는 장문 수업에 뭐를 합니까? 대화 활동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생성할 때도 대화를 통해서 하라.
조직할 때도 하라. 전부 다 그러면 아까 뭐나 대화와 협의죠. 협의. 그렇죠. 협의의 의미를 전부 협의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교육의 특징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대화와 맥락이라 그랬죠. 그러면 아까 핵심이 대화와 맥락이라고 했으니까 뭐다? 이 장문 교육을 하면은 뭐나 맥락의 중요성을 알고 그랬잖아. 대화에 많은 게 활동이 강조된다는 겁니다. 대화 활동이 강조된다. 글 쓰기 전에 토의를 하거나 초고에 대해서 동료와 협의를 하고 고쳐 쓰기를 하거나 다를 쓰면 작품화 발표하는데 활동이 다양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핵심 내용이 우리 있었죠. 그렇지? 기억에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뭐야? 맥락을 권 대화 뭐를 중시한다? 대화와 맥락을. 그러면 그대로 그게 의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살붙이면 돼요. 맥락이 어떤 맥락이 중요하다. 어떤 대화가 중요해진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사회 구성주의는 대화적 사고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 나오면 뭐나? 대화입니다. 대화. 교수적 대화. 무슨 대화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인지구성주의 나오면 바로 많은 게 대화가 아니고 바로 많은 게 바로 뭐나? 자신의 개인의 인지 사고입니다. 사고. 대화를 통해서 의미 구성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대화. 그래서 독백적 사고에 주로 관심을 가진 인지보다는 사고를 강조합니다. 대화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독백적 사고는 바로 뭐가 됩니까? 인지 구성주의고. 독백적 사고니까 상대가 없으면 자기한테 대화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상대하고 하면은 뭐나? 자, 혼자하고 대화하고 상대하고 대화하면 가장 큰 장단점이 뭡니까? 혼자 하는 거는 뭐나? 자기가 수적이야. 자기 지식 안에서만 하니까. 자, 대화하면 뭐라 그랬어요? 모르는 걸 새로 알게 된다 그래요.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된다 그랬죠. 모르는 걸 알게 된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혼자 하든 다른 사람하고 점검은 같죠. 그죠? 그런데 혼자 독백적 사고를 하면은 뭐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하고 하면은 내 것이 강화될 수 있고,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수정될 수 있고, 보완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관점을 지닐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대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점검은 성찰은 기본이고, 자기 성찰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새로운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자기 것을 보완할 수 있다. 자기 것을 강화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대화하는 방법도 늘어나 태도도 지닐 수 있다. 그렇죠. 예의 바르고 집중하고 비판적으로 그랬잖아. 듣기가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말하기 또 대화를 하니까 말하기 능력이 발달할 수 있다. 듣는 능력뿐만 아니라 말하기 능력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는 이게 대화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평가에 동료 평가하고 같습니다. 알겠죠? 그 평가는 말을 쓰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장문 교육이니까. 그러니까 이 장문 이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나중에 뒤에까지 쫙 다 연결되니까. 그렇죠. 다 연계되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 남은 표현주의와 장르 중심을 하고 뒤에 있는 문제로 갑시다. 수고했습니다.